에서 20여 년간 어떤 노동 착취를 당한 지적 장애인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동영 차장 소개해 주십시오. 예, 1997년 충북 오송 지역에서 실종됐던 한 남성이 20여 년 동안 한 축산 농가에서 마치 짐승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비인격적인 대우, 그리고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축사 옆에서 생활하면서 20여 년간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네. 자, 20년 동안 그렇게 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2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97년에 집을 나와서 행방불명이 됐는데 97년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주에 있는 이 축산 농가, 한우 44마리, 그리고 젖소 이런 것들을 기르는 농가인데 네네. 축사 바로 옆에 있는 저 사진에 지금 보이시는데요. 네네. 저렇게 3평짜리의 창고에서 생활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축사 옆 3평짜리 창고였군요. 그렇습니다.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역을 강요당했고, 그리고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종종 부상을 입는 모습도 봤다라는 주민들의 이 증언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여지는 곳이 바로 만드기가 먹고 자고 살았던 그 장소입니다.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고 그냥 만드기다라는 그런 아명 이렇게 불리면서 동네 사람들도, 동네 주민들도 그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디 오갈 데 없어서 저 집에서 그냥 숙식을 해결하는 정도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밝혀지게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예, 이 사람이 만드기라고 불리는 이 40대 남성이 견디다 못해서 탈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다른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공장에 그냥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비 이 벨이 작동을 하면서 이 경찰과 이런 사람들이 출동을 했겠죠. 그래서 그제서야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서 생활해왔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공장에 무단 침입하려고 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네. 자, 김기정 기자, 19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게 됐다고 하죠. 감격적인 상봉이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경찰이 어젯밤에 고 씨를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 씨와 어머니가 부둥켜하는 모습이 참 그렇군요. 빨간 옷을 입은 분이 고모 씨, 바로 왼쪽에 있는 분이 어머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19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느냐, 많이 찾았다고 하자 고 씨가 나도 알아 엄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고 씨 어머니도 아들과 같은 지적 장애인이라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20년 만에 만난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고요. 함께 부둥켜 안은 채 많이 흐느꼈다고 합니다. 네, 이동영 차장. 7년 전에 청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2009년에 있었습니다. 차고 노예라고 불렸었는데요. 그렇죠. 그때 60대인 이모 씨가 불황자 생활을 하는 지적장애인을 역시 같은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데려다가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고 역시,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았던 일이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김기정 기자. 지난 13일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구한 그 시민이 있었죠. 근데 그게 좀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논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두에 서 있던 차량이 저기 바다에 현재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저기 차를 끌고 가시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이 용감한 사람이 여객선 갑판장으로 일하는 48살 고강호 씨입니다. 그렇군요. 예, 차량이 먼 바다로 떠밀려가는 상황인데 고 씨가 한 손으로 헤엄을 치며 이렇게 차량을 끌고 나왔습니다. 용감한 시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차량 뒷유리를 깨고 50살 여성 운전자를 구조했는데 운전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었군요. 예, 그래서 해경은 이 용기를 발휘한 고 씨에게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해경이 나중에 도착해서 운전자를 구한 해경 직원까지 이제 표창을 수여하기로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군요. 예, 남성이 아니었으면 위험했을 상황이었는데 여성원 변호사님. 자, 어떻게 표창을 같이 받는 것 괜찮은 건가요? 거꾸로 됐으면 당연히 표창 줘야 되는데 지금 고 씨가 구출을 하고 난 다음에 해경은 뒤에 와서 이렇게 거의 무임승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부의 공무원들의 이 표창이 어떤 공적에 따라서 주어진 것보다도 돌려받기. 그러니까 이번엔 너가 받았으니까 다음엔 네가 받아라.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 해경 직원의 역할이 진짜 정확히 뭔지, 그리고 얼마 만에 도착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줘야지 저렇게 그냥 마지막에 와가지고 늦지막히 와가지고 구출을 하는데 조금 도움 줬다.
이거 가지고 이 표창을 준다는 거. 왜냐하면 공무원은 표창이라는 건 나중에 승진하고 이럴 때 상당히 가점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정확한 표창,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에 맞는 표창이 줘야지 이렇게 돌려받기 하면 안 된다. 네, 여성원 변호사의 말씀 신상필벌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김기정 기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